원리하고 자본주의의 시장 원리가 어떻게 돌아가나 하는 거를 example 드립니다. 또 한 가지 보세요. 일본 중앙은행, 한국은행 누가 다 세웠어요? 국가가 세웠죠. 얘네 중앙은행이 누가 세웠어요? 사채업자. 이렇게 됩니다. 중앙은행 역할 자체가 액체도 틀려요.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일본은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이건 모든 게 국가가 주도해서 할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에. 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국가가 너무 간섭을 해서 모든 게 지금 매국돼 있어요. 지금 현재 영국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이 가르쳐준 시장 원리에 따라서 되는 건 한 번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일본처럼. 지금 일본이 자빠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사실은 저희가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게 서양 사람들이 동아시아 이런 데 대해서 뭐 설명을 하죠. 뭐 매일 와서 뭐 바뀐다니 너무너무 뭐 발전한다니. 그 자기네들 옛날 다 했어요. 거의 거짓말 하는 거예요. 괜히 칭찬, 듣기 좋은 말 하는 거지. 첫 번째, 동아시아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서유럽이나 미국 같은 거. 아니, 이게 무슨 세계의 핵심 국가들이 아니잖아요. 뭐 청나라 같은 거 지금 뭐 100년간 식민들이 있었는데 조금 뭐 나라치나 다 일본이 예외죠. 일본이 치고 올라가는 건 신기하거든요. 근데 그동안 신기하게 봤어요. 그냥. 일본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생산을 해본 적은 없어요. 뭐 잘하니까. 그러니까 뭐 2차 세계대전 때도 미국이랑 뭐 전쟁하고 나오고 잠수함도 만들고 항공모함 만들고 비행기 만들고 1980년대 후반이 되니까 일본이 어느 정도 쫓아간다면 미국 전체 GDP의 3분의 2까지 쫓아갔습니다. 조그만 나라가. 대단하죠. 지금 중국이 3분의 1 정도 쫓아가서 뭐 지금 아우성인데 중국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일본이 옛날에 바로 다르게 위력이라는 거. 그러니까 그 세상이 뒤집어진 줄 알아도 수행성 실축국이 믿었어요. 그런데 1992년서부터 팍 꺾인답니다. 이때서부터 상사들의 생각은 아예 워낙 뛰어난 국가고 돈이 많은 국가니까 어디에 나겠지. 잠깐 금융위기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년 지나고 안 했나.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 국가에 대해서 깊이 체계적으로 연구한 건 2000년대 들어와서요. 이게 처음입니다. 그때서부터 일본은 해보를 해봐요. 뭐가 잘못됐길래. 그 신기하거든요, 작년까지. 싹 다 해보를 해서 결론이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아마 서양 사람들이 아시아에 대해서 깊이 연구한 건 이게 최초고요. 얘네 대충 봤어요. 이번에는 일본은 완전히 해보를 해서 본 거예요. 지금 자동차 해봐. 자기네도 궁금하니까. 뭐 잘못된 이유가 없다고 봤습니다. 그 결론은 자본주의를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특히 금융산업에서의 경쟁력 도입을 안 했어요. 금융산업에서 우리 한국들이 막 터지게 경쟁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안 했어요. 그러니까 금융자본, 자본의 배분 자체가 다 일본은 왜곡돼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돈은 이익이 안 나는 곳은 절대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뛰어먹는 돈은 왜 줘요? 그런데 이 결탁 자본주의를 하다 보니까 은행 자본이 실제로 특정 기업의 이익이 안 나는데도 자꾸 흘러가요. 그 대표적인 게 소니예요. 소니가 이익률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10년 전부터 이익률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줄이면은 이제 소니가 돈이 목이 마르니까 지네가 기술개발을 하니까 난리를 치게 돼 있거든요. 기업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근데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 뭐가 안타까웠긴 있어요. 일본 사람들도. 그러니까 저도 시간 보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현재 결론은 서양 사람들의, 미국 사람들의 의견은 불가능할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 결론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 뒤를 쫓아가는 게 지금 한국이잖아요. 한국이 더 앞선 게 있을까요? 일본보다? 없어요. 제도적으로. 단지 한 가지 이제 좀 있다면 바짝바짝 뛰어요.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보다 아니면 빠르고 바짝바짝 뛰어요. 뭐 이렇게 불편하면 난리가 벌어져요. 데모도 하고 막 조건 받고 뒤엎고 뭐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이 다이내믹스를 이용해서 자본주의를 할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지만 지금 현 집권층이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계속 침하면서 갑니다. 지금 보십시오. 처음에 이명박 대통령 들어와서 경제 살짝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죠. 그죠? 안 살아나죠. 살아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 양반이 지금 얼마나 착각을 했냐면 현대 시절에 수출만 하면 됐죠. 그죠? 박 대통령 시절에는 정주영 씨. 들어오자마자 수출이야. 어디서 배운 그것도 배운 거예요. 그 양반이 뭐 착각을 수출하면 됐죠. 뭐 우리나라 뭐 수출국인데 뭐 수출 많이 하면 경제 성장되고 국민이 잘 산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바로 환율 조작 사건이 그거예요. 들어오자마자 환율 조작시켜 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노무현 대통령 말기 때 950원대 1달러였거든요. 근데 뭐 이 핑계 저 핑계 뭐 리만 브라더스 핑계 어떻게 돼가지고 1600원까지 올려놨어요. 지금 1600원까지 안 올라가요. 가만 냅두면. 근데 하여간 조작도 하고 뭐 그랬어요. 강만수 장관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아니 1600원까지 올라갔으니 수출이 안 될 수가 없죠. 수출 단가가 50%를 먹고 들어가는데 어느 국가가 거기 무역국자가 안 나요. 왕창했죠. 현대 사람들 논하는 거 뭐죠 지금에서. 얼마나 돈을 갖다 벌었으면 삼성전자 요새 좀 잠잠하지만 그걸 왕창 벌었어요. 그럼 이 사람은 문제는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캐피탈 인텐시브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 산업이.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암만 매출이 늘어나도 매출이 늘어나면 기계를 더 사오지 로봇을 사와서 만들지 사람을 더 채용하진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팽창을 한다고 해서 부가 배분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분당 사건이에요. 지금. 분당에서 한나라당이 진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 볼 때는 경제가 좋아지지 않아요. 절대 안 좋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 한 100개 정도만 논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이 갑자기 안 거예요. 이제. 알았더니 또 이제 갑자기 좌파로 돌아섰어. 뭐 재벌 때려잡기, 뭐 때려잡기 갑자기 돌아선 거예요. 저건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본질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미 제조업 중심으로 뭘 벌어먹기에는 이미 끝났어요. 지금은 앞으로 금융산업, 서비스산업 쪽으로 가서 돈 먹을 생각을 해야지 이건 이미 끝났어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를 들어드릴게요. 미국이 자꾸 어쩌다 하지만 2007년 금융위기가 나왔죠. 2007년 미국 전체 가계의 총 자산 어세십니다. 금융자산이 다 포함해서 예금, 뭐 금융자산, 보험, 뭐 신규 소득 다 포함해서 78조 달러죠. 78조 달러. 그럼 미국 GDP가 약 15조 달러니까 거기 몇 배를 갖고 있는 겁니다. 지금 미국 가계들이. 이 78조가 2007년을 기준으로 9년 동안 반이 뿌른 액수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2007년을 기준으로 9년 전에는 78조의 반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9년 만에 두 개를 뻥튀기 한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할까요? 우리나라도 빌빌 싸고 있을 때 그렇게 돈을 먹었다니까. 금융산업 먹는 거예요. 금융산업 때문에 돈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금융위기는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한도 돈을 많이 먹다가 체했어요. 지금. 너무 많이 먹어 좀 체한 거예요. 체해서 지금 좀 뱉어내는 거예요. 지금. 뱉어내는데 좀 화끈하게 뱉어내야 되는데 뱉어내기 싫거든. 조금씩 뱉어내니까 지금. 체한 거예요, 지금. 근데 체한 게 이제 약을 먹고 그랬는데 아직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한번 체하면 며칠 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무슨 뭐 중국이 뭐 한다 하는데 아니 돈을 벌어들일 메커니즘이 틀린데 뭐 이런 기계 만들어서 돈 버는 국가는 기계 안 만들어요. 첨단 기계, 비행기 이런 거 만들어서 로켓 이런 거 만들고 군수하는 거 만들어서 파는 무슨 그거 기름 때문에 뭘 해요? 그거 소위 말해 아래 끝에 안 되는 거지. 그런 거 다 먹어요. 그러면